안녕하십니까. 동양현대사 수업을 듣는 사학과 18학번 김은희입니다. 중국 천혜의 요새 정강산과 중국 공산당의 혁명 근거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강산은 중국 장시성과 후난성의 경계에 위치한 산으로 평균 해발 고도는 1000m이며 높은 곳은 1500에서 1800m 정도라고 합니다. 정상에는 사방을 깎아놓은 듯한 험난한 암봉으로 둘러싸인 작은 분지가 있고 깊은 협곡과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지형 때문에 천연의 요새라고 불리며 홍군의 혁명 근거지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곳의 자연 생태와 관련된 연구 자료는 많이 없었지만 정강산 투쟁에 관련된 문헌에서 가끔씩 등장하는 나무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회나무, 개수나무, 대나무 등이 등장하는데 이 나무들은 습한 곳에서 잘 자라며 햇빛을 잘 못 보아도 잘 살 수 있는 나무들입니다. 정강산은 많은 계곡과 폭포 때문에 습해서 운해로 인해 햇빛이 잘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운해가 정강산 투쟁에서 홍군의 가림막이 되어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접근하기도 힘들고 잘 보이지 않아 국민당 군을 피해 몸을 숨기며 몰래 세력을 키워야 하는 홍군에게는 최고의 요새였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강산 투쟁의 배경과 중국 공산당의 혁명 근거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24년 국민당 대표 손문은 군벌과 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하여 중국 공산당과 합작을 제안했고 중국 공산당원들은 이 제안에 따라 국민당에 입당하고 광동에 있던 국민당 정부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국공합작입니다. 1925년 국민당은 북쪽의 군벌을 토벌하는 이른바 북벌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마침 손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자 이에 러시아 고문단은 장개석에게 총사령관 자리를 맡겼고 국공합작혁명군은 1926년 북벌에 나섰습니다. 제1차 국공합작은 1927년 4월 12일에 끝이 납니다. 국민당 장개석이 그 유명한 4.12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인데요. 철저한 반공주의자로서 지주와 상인, 대자본가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장개석은 북벌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자 혁명군 내부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국민당 군대는 남경과 상해에서 공산당원과 노동자들을 대량 학살했습니다. 1만 명도 되지 않는 살아남은 공산당원들을 지하로 숨어들어 조직을 재건했습니다. 1927년 8월 1일 강서성 수도 남창에서 하룡과 역정이 봉기를 일으켜 국민당 군대와 맞섰고 그 다음 달에 모택동이 호남성에서 최초로 노동자 농민부대를 만들어 추수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 봉기들은 국민당 군대에게 무자비하게 진압당하였고 모택동은 200 정도 안 되는 소통을 가지고 폐장병 1000여 명을 이끌고 호남, 강서, 광동성으로 통하는 전략요충지인 정강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강산에는 유격대 지원병들이 계속해서 찾아들었고 모택동은 정강산의 산적, 농림당을 설득하여 홍군으로 받아들이며 지주의 땅을 몰수해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정강산을 혁명 근거지로 삼아 호남성 방면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중국 최초의 소비에트 정부를 세웠습니다. 훗날 모택동의 오른팔이 되는 주덕이라는 혁명가도 정강산에 합류하게 됩니다. 주덕은 홍군의 군사여건과 정강산의 요새를 이용한 천재적인 전술을 펼치면서 홍군의 전투력을 막강하게 키워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군사 지도자와 손잡은 덕분에 모택동은
정강산을 중심으로 한 강서 소비에트 지구에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굳혔습니다. 홍구는 겨우 2해 만에 대부분 장개석 군대에게서 빼앗은 5만 정의 소총으로 무장한 군대로 성장했고, 강서, 호남, 복건성 일대에 광대한 소비에트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군수 공장을 세우고 산업을 건설했으며 사회주의적 경제 개혁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홍구는 보잘것없었지만 정강산 일대에 근거지를 만들어 장기전을 벌일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장개석은 불과 몇 해 사이에 제법 큰 규모로 성장한 홍군을 소탕하기 위해 그들의 본거지인 강서 소비에트 지역을 청소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1930년 말 장개석은 10만이 넘는 병력으로 소비에트 지구를 포위했으나 홍군은 백군을 소비에트 지구 깊숙이 끌어들인 다음 교묘한 유격전을 펼쳐 괴멸시켰습니다. 장개석이 감행한 초공전은 제4차 초공전까지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장개석은 이전과는 다른 전술로 제5차 초공전을 벌입니다. 독일 공군 팔켄하우젠을 권고로 도로와 토치카를 건설하면서 매우 느리게 진격하는 새로운 전술을 펼쳐 홍군의 게릴라전을 막아내었습니다. 이에 홍군은 근거지를 3번이나 빼앗겼고 더 이상 정강산을 중심으로 한 강서 소비에트를 지켜낼 수 없어 혁명 근거지를 서북 내륙으로 옮기는 문제를 검토하여 1934년 10월 16일 홍군 군사위원회는 마침내 대장정 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홍군은 국민당을 피해 약 1년에 걸친 험난한 대장정 끝에 서북부의 만리장성 바로 아래 예난에 도착하여 혁명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홍군은 대장정을 하면서 무려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 전투가 끝나면 대중집회를 열었고 관리와 지주, 세금 징수원 등 민족 반역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홍군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며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반면에 군사물자를 빼돌려 재산을 모으고 병사들을 제멋대로 구타하며 돈도 내지 않고 농가의 소를 잡아먹는 국민당 군대는 농민들에게 아무런 매력이 없었습니다. 1945년 일본이 원자폭탄을 맞고 무조건 항복선언을 한 뒤 완주와 화북지방의 주도권 때문에 장항량의 서한사변으로 인해 항일투쟁 때문에 다시 맺어졌던 2차 국공합작이 결렬되고 제2차 국공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에 국민당은 1949년 홍군의 공세에 허물어졌고 더 버틸 곳이 없어진 장개석은 대만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1949년 3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북경에 입성하였고 모택동은 장개석과 22년간의 대결 끝에 승리하였습니다. 모택동은 혁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3자가 결합해야 하며 이 3자는 무장투쟁, 토지혁명, 근거지혁명이라며 혁명의 방법에 관하여 밝혔습니다. 농촌의 토지혁명을 통해 혁명 근거지를 확보할 수 있었고 혁명 근거지를 통해 무장투쟁의 막을 열어 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강산이라는 천혜의 요새를 혁명 근거지로 삼았기에 혁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